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의 한 산림조합에서 지난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전현직 조합 간부들이 자신들의 산을 작게 쪼개 지인들에게 팔거나 공짜로 나눠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여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외곽, 높이 330m인 한 야산입니다. 길이 없는 숲으로 들어가니 자폴이 무성하고 나무가 쓰러져 있는 땅이 나옵니다. 지난 3월 당선된 이 지역 산림조합장이 2006년 사들인 12,000여 제곱미터 규모 임야입니다. 그런데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니 땅 주인이 모두 26명으로 나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임야를 쪼개 모두 20명에게 팔았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임야 331제곱미터, 100평 정도의 작은 면적을 사들여 공유자가 됐습니다. 임야 지분 거래 가액은 등본상 1인당 1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산림을 산 사람 가운데는 현장을 가본 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도 없을 텐데 거기에 집을 지으시... 도로에 옆이라고 일하던데요. 현장 안 가보셨어요? 예. 한 지분 공유자는 취재진에게 면세유 구매 등 조합원 혜택을 위해 지인 소개로 임야를 사들였을 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산림조합의 산 쪼개기 거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림조합 한 이사가 가진 임야 14만 7천여 제곱미터도 비슷한 시기 주인이 30명 더 늘었습니다. 해당 이사가 배우자에게 지분 일부를 줬고 이 배우자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지인 30명에게 임야 300여 제곱미터씩을 증여한 겁니다. 조합장과 이사 측 임야를 받은 50명 가운데 지난 3월 조합장 선거 직전 해당 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36명. 이들은 임야 300제곱미터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산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해 선거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산림조합 중앙회는 이 같은 산 쪼개기 거래 방식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수 있다며 수차례 자제를 당부해왔습니다.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면 안 되겠죠. 저희도 좀 못하게끔 최대한 이런 부분들 지도를 해야 되는 거고. 해당 조합장은 최근 경찰 수사에서 자신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국회 앞에서는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전국 교사들의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경상남도 교육청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16년 차 초등교사 정모 씨는 올해 초 처음으로 휴직한 뒤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학생 10여 명이 연루된 학교 폭력 사건을 수습하며 학부모 폭언과 악성 민원을 잇따라 겪은 뒤 교단에 서는 것이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교육 그렇게 시키니까 제가 학교 갔다요. 선생님 아빠 데리고. 선생님 가족은 돈 놀면 안 해요. 한 달 넘게 홀로 곤욕을 치르다 학교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했고 담임 탓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애들은 무슨 잘못이냐 담임 잘못 만나서라는 그 말이 제가 담임을 16년을 했는데 너무 가슴을 찔러가지고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직. 경상남도 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교원 7천여 명 가운데 82%가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달에는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경상남도 교육청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경남의 각 학교는 교장 중심의 민원 대응팀을 운영하고 특이 민원은 교육감 고발제를 통해 도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비해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상시 법률 지원 체제도 운영합니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는 교실에는 퇴직교원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우리 학교가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 교육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 전체 교원의 심리검사를 정례화하고 전문 병원과 연계해 치료비 등 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이달 초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진주시 상평동 한 도로에서 2주 만에 또다시 땅꺼짐이 일어나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땅 꺼짐 위험 구간이 두 곳도 확인됐는데 진주시는 이번 주 안에 이 위험 구간을 먼저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도로 바닥에 시커멓게 구멍이 뚫리더니 차량이 지나가자 구멍은 순식간에 2배 정도로 커집니다. 진주 상평산단 입구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것은 그제 오전 10시쯤. 가로 2m, 세로 4m, 깊이 2m 규모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바닥이 물이 안 넣는 거 보고 한 20분 만에 내려놨어요. 진주시는 하루 만에 긴급 복구를 마쳤지만 차량 정체로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땅 꺼짐이 발생한 곳에서 불과 30여 미터 떨어진 도로에서는 13일 전에도 더 큰 규모의 땅 꺼짐 현상이 있었습니다. 같은 도로, 같은 차로에서 2주도 안 돼 2번의 땅 꺼짐 현상이 잇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두 곳 모두 도로 아래 묻힌 30년 이상 된 폐수관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으면 다들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는 불안 안 하겠고 이런 게가 옛날에는 완전히 여기 딱 백사장이었거든요. 폐수 처리 시설로 이어지는 낡은 폐수관에 구멍이 뚫려 물이 샜고 흙이 유실돼 도로가 주저앉은 것으로 진주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상평산단에서 확인된 땅 꺼짐 현상은 모두 5건. 진주시는 이딴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뒤쪽 200여 미터 구간을 확인한 결과 두 곳에서 추가로 땅 꺼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주 중 해당 구간에 대한 긴급 보수를 마칠 계획입니다. 주기적으로 도로 위에 조사도 실시해서 그때 문제가 있는 걸 사전에 발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주 상평산단의 16.8km 길이 노후 폐수관로 정비 사업은 3년 뒤 완료될 예정이지만 진주시는 CCTV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위험 구간을 먼저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경남의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3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오른 지 10년 만인데요. 잊혀진 제국, 가야의 역사를 보존하고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됐습니다. 배수영 기자입니다. 가야 고분군이 세계인의 보물이 됐습니다. 우리 시각 그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45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2013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오른 지 10년 만의 성과로 현지 우리 대표단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세계유산이 된 가야 고분군은 1세기에서 6세기 사이 한반도 남부에 있던 가야를 대표하는 영호남 고분군 7개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경남은 김해 대성동과 하만 마리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성 송악동과 합천, 옥전 등 5곳이 포함돼 가장 많습니다. 국내 16번째, 경남에서는 4번째 세계유산입니다. 세계적으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의 가야 고분군을 잘 관리하고 다듬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과제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에 비해 문헌 자료 부족으로 덜 주목받았던 가야 역사에 대한 체계적 보존입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번에 등재를 결정하면서 고분군 주변 민간 부지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보존할 것과 유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을 당부했습니다. 세계인이 찾는 하만 마리산 고분군을 경관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관광 상품 개발 등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가야사 문화와 관광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때늦은 더위가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선선함이 감돌고 있지만 한낮에는 늦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밀양의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더위는 비와 함께 누그러지겠는데요. 내일 창원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낮아지면서 예년 수준을 밑돌겠고요.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26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이어서 맑은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4도, 함안이 2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9도, 밀양이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3도, 합천이 21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9도, 거창 2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점차 확대되겠고 이번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가 내년 2월 말까지 야생철새의 조류 인플루엔자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 12곳에 대한 축산 차량 출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지는 창원 주남저수지와 창녕 우포늪, 사천만과 김해 화포천 등 기존 10곳에 김해 봉곡천과 사촌천이 추가됐습니다. 위반 차량은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경남 4년제 대학의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이 4.77대 1로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학교별로는 경상국립대 5.92대 1, 창원대 5.16대 1, 경남대 3.42대 1, 인제대 3.81대 1, 창신대 6.26대 1 등을 기록했습니다. 또 진주교대 수시 모집 평균 경쟁률이 4.93대 1로 지난해 6.48대 1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스웨덴 국영연구소인 라이즈와 공동 연구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측은 탄화규소 전력반도체와 2차 전지 등 국가전략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 국영연구소인 라이즈는 연구소와 시험기관 130곳이 통합된 유럽 최대 규모 연구기관입니다. 경상남도가 어제부터 한 달 동안 아파트 공사 현장 73곳을 대상으로 부실 시공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합니다. 이번 점검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철근 탐사기 등 최신 장비로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내구성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